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근대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나라에 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미국 최초의 13개 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맨 위쪽에 뉴햄프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매사추세츠, 그 아래쪽에 로드아일랜드, 그 아래쪽에 코네티컷, 그리고 왼쪽에 뉴욕이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 펜실베니아가 있고 아래에 메릴랜드가 있어요. 메릴랜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델라웨이가 있어요. 그 아래에는요, 버지니아가 있고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대통령이 관저를 지었던 워싱턴이 중간쯤에 있습니다. 네,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그 새로운 아메리카를 우리는 미국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지금 미국은요, 각 주 사이를 쉽고 편하게 오갈 수 있지만 독립전쟁 직후에는요, 그렇지가 못했어요. 영국과 평화조약이 맺어진 그 후에는요, 미국에 13개의 식민지가 있었는데 제각기 독립된 주가 되었어요. 13개의 주들은요, 저마다 여러 가지 법률을 만들고 헌법의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면 각 주가 저마다 제각기 외국과 조약을 맺을 채비를 하기 바빴어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한 나라가 다른 외국과 서로 다른 조약을 맺게 되면 13번을 맺어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각 주는 저마다 강력한 해군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한 나라에는요, 13개의 해군이 있어야 되고 13명의 해군 제독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면요, 새로운 나라가 더 큰 분란에 휘말릴 거라고 각 주의 대표들은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13개의 주가 제각기 서로 하나의 나라인 것처럼 행세를 하게 되면은 강력한 해군도 만들 수가 없고 해외로 상선들을 보낼 수도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주가 합쳐져서 연방정부를 만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연방정부는 뭐냐면 13개의 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정부를 말하는 거죠. 미국인들은 대체로 연방정부를 만든다는 그 생각에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영국이라고 하는 그 연방정부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연방정부를 만든다는 것은요, 그 정부가 13개 주에 사사건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13개 주의 지도자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연방정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토론한 거예요. 토론을 했는데 그 회의를 바로 헌법제정회의라고 불러요. 이 회의에 조지 워싱턴은요, 참여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버지니아주의 대표자들은요, 이 워싱턴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하기를 무척이나 바라고 간청했어요. 워싱턴을 존경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표자들은요, 필라델피아에 모였어요. 시내 한가운데 우뚝 선 빨간 벽돌로 지은 그 독립기념관, 네, 이곳에서 회의를 열었는데요. 워싱턴이 의장으로 선출이 되었어요. 지도자들은 몇 날 며칠을 두고 말다툼을 벌였고 회의는 철저한 비밀 속에서 진행되었어요. 대표자들은요, 13개의 주들이 한편으로는 통일된 행동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각기 필요에 따라서 따로따로 행동할 수 있다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헌법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영국 의회처럼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고 두 개의 하우스로 나누어진 정부를 만들자고 채택했어요. 한 하우스의 명칭은 상원인데요. 상원은 뭐냐? 각 주의 크기와 상관이 없이 2명의 대표자를 선출을 해서 상원에 보내기로 결정을 하는데요. 이 대표자들을 상원의원이라고 해요. 모든 주가 공평하게 발언권을 갖게 되고요. 어떤 주도 다른 주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질 수 없음을 의미해요. 그리고요, 각 주는 인구 3만 명당 1명씩 대표자를 선출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대표자들이 바로 하원이라고 해요. 미국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요, 그가 어느 주에 살고 있건 간에 미합중국이라고 하는 한 국가의 국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구가 바로 하원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더 많은 주에서는요, 더 많은 하원을 보내야 했죠. 국가가 어떤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먼저 상원과 하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각 주의 승인과 국민 전체,
미국 국민 전체의 승인이 필요했어요. 상원과 하원을 합쳐서 의회라고 불러요. 의회는요, 연방정부의 입법부로서 법률을 정하고요, 전쟁을 선포하고 외국과의 조약을 맺는 그런 일을 맡게 되었어요. 영국도요,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잖아요. 미국에 사는 영국인들이 온갖 세법들 때문에 굉장히 고통당했었잖아요. 미합 중국의 의회도 똑같은 짓을 할까봐 국민들은 무척 걱정스러웠어요. 대표자들은 한 사람의 지도자를 뽑고 의회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법률을 지도자가 거부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게 하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바로 그 지도자를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불러요. 대통령은요, 법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의회가 그들의 권한에서 벗어난 짓을 할 때는요, 그것을 정지시키는 그런 권한을 갖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요, 입법부인 의회, 그리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라는 두 부서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 의회와 대통령은요, 그들이 정한 법률을 반드시 지키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장할 수 있을까? 네,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은요, 뭐냐면 법률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여부를 판사들이 판단하는 그 법정이 바로 대법원이라고 해요. 바로 사법부가 되는 거예요. 대법원의 판사들은요, 대통령이 뽑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임명을 해요. 대표자들은 이 모든 원칙들, 이 모든 회의의 결과를 담은 법안을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전원이 서명을 하고 모든 주에다가 신문을 통해서 세상에 알렸어요. 그래서 이 법안이 미합 중국의 헌법으로 확정되는 데는요, 최소 9개 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을 했어요. 이것을 바로 비준이라고 해요. 먼저 델라웨이주가 비준했고요. 그리고 나서 펜실베니아, 뉴저지, 조지아, 코네티컷주가 비준을 했고, 넉 달 후에는요,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비준을 했고, 그다음 뉴햄프셔주가 9번째로 비준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미합 중국의 헌법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국민들이 이 헌법을요, 환영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버지니아 주에서 살았던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은요, 이 헌법을 보고 너무너무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문서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대통령은 머지않아서 왕이 될 것이고 의회는 국민들에 대해서 지나친 권력을 휘두르게 될까봐 겁이 났었어요. 그래서 권리장전이라고 하는 헌법에 덧붙여진 문서를 말했어요. 이야기했어요. 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그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임스 메디슨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권력은 반드시 함부로 쓰이게 될 위험을 안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의 권리가 정부에 의해서 침해받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미리 조치해 두려고 한다. 그러면서 4년 후에는 이 권리장전이 헌법에 덧붙여져서요, 10개 수정 조항이라고 불리는 권리장전이 시민들 누구나 거리낌 없이 말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신을 섬기고 공공장소에서 집회를 할 수 있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떠한 경우에도 의회는 금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정하는 내용을 발표했어요. 비록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함부로 체포할 수 없고, 그리고 공개 재판을 거치지 않고서는 감옥에 가둘 수도 없고,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권리장전은 연방정부가 국민에 대해서 왕처럼 행세하는 경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하더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그래서 미국의 헌법은 확정이 되었고요. 미합 중국은 진정한 한 국가로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네, 헌법제정회의가 끝나고 워싱턴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예순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프렌치 인디언 전쟁에서 싸웠고 독립전쟁을 지휘했잖아요. 이제는 정말 조용히 쉬고 싶었나 봐요.
그렇지만은 헌법을 제정했던 대표자들은 워싱턴이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되어주기를 간곡히 청했어요. 수많은 미국인들은요, 그 새로운 직책에 대해서 불안해했어요. 그렇지만은 워싱턴은 절대로 왕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워싱턴도 대통령이나 왕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국민이 원한다면은 수락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최초의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가 열렸는데요. 전원 일치의 찬성표를 얻고 대통령직을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일기에는 이렇게 썼어요. 지금 나는 말로는 이루다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에 마음이 짓눌려 있다. 네, 국민들 앞에서 선서를 하고 대통령직에 취임하기 위해서 임시 수도인 뉴욕으로 가야 했어요. 조용히 가고 싶었는데요. 네, 시민들의 환호 소리가 들끓었던 거예요. 워싱턴을 태우고 갈 거룩배는요, 온통 깃발로 덮여 있었고 13개의 주를 대표하는 남자들이 노를 저었어요. 거룩배가 월스트리트 근처 부두에 도착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무척 많이 나와서 환호성을 울리고 있었어요. 네, 워싱턴은 마차를 타고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연방홀이라는 이름의 시청청사로 갔어요. 2층의 발코니에 서서요,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죠. 워싱턴은요, 국민들의 그 엄청난 열의에 무척 당혹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부통령인 존 애덤스와 함께 미합 중국을 통치하는 엄청난 업무를 시작했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연방정부를 만들어야 했어요. 4명의 장관을 임명을 했는데요. 재무부 장관, 국무부 장관, 그리고 육군과 해군 장관, 그리고 법무부 장관, 이렇게 4명의 장관을 뽑았어요. 그리고 연방정부의 모든 업무를 운영하기 위해서 약 1000명의 직원들을 고용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장차 새로운 수도를 건설한다고 선언하는 조례도 발표했어요. 모든 주는요, 다른 주가 어느 도시에서 수도가 된다면 어떨까요? 그 도시가 너무 강력해지기 때문에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워싱턴은요, 버지니아주와 메릴랜드 주를 설득해서 그 사이에 있는 작은 땅을 내놓겠는데요. 바로 컬럼비아 특별구예요. 바로 이 컬럼비아 특별구에다가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게 되었어요. 의회와 대법원이 새 수도에서 회의를 열고 대통령도요, 이 새로운 수도에 거주할 예정이었죠. 이 컬럼비아 특별구에 새로운 대통령의 관저를 짓게 되었어요. 바로 백악관이라고 불리는데요. 132개의 사무실과 35개의 침실이 있는 관저가 건설될 예정이었어요. 이 새로운 수도는요,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워싱턴이라고 불렸어요. 워싱턴은요, 왕이 되겠다는 생각은 단 한순간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대통령이 된 이후에 두 손 모두 관절염에 걸리고 머리는 아주 새하얗게 변해버렸거든요. 어서 자신의 농장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렇지만은 8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었죠. 마지막 임기가 끝나갈 무렵에 미국의 국민들은요, 다시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네. 이제 그는요, 미국이 대통령이 아니라 헌법이 최고의 통치자인 나라가 되는 것을 원했어요. 워싱턴은 엄청난 권력이 보장된 자리에서 스스로 걸어 내려왔고요. 유럽에서는 그 어느 국왕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영국 국왕 조지 3세는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인가 보다. 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